자, 673번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32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바로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부채꼴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부채꼴이 하나 있을 때, 자, 부채꼴의 둘레죠. 부채꼴의 둘레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다 합친 거예요. 이 길이가 30인데 그냥 이 전체 둘레가 30이니까 조금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반지름을 R로 나타내고, 자, 호의 길이를 바로 L로 보통 표현하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 둘레가 32란 말은 반지름이 두 개잖아요. 따라서 2R 플러스 L이 바로 얼마다? 3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바로 뭘 구하라? 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식이 두 개 있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되고 2분의 1 RL도 되는데 여기 RL이 있으니까 이때는 2분의 1 RL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넓이에 바로 뭐라고 해라? 최대일 때 반지름 R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많이 풀어본 형태인데 여기에 관계식이 있죠. 관계식이 있고 R과 L 문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는 바로 R과 L이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 얘 자체는 바로 몇 차식? 2차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R이나 R이나 문자를 하나로 두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니까 반지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L이라는 것을 32-2R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L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되고 R 곱하기 L 자리에 바로 32-2R이 들어가겠네요.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S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뭡니까? R에 대한 바로 2차 함수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려서 바로 최대 최소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L이라는 것은 길이잖아요. 따라서 이 L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2R이 얼마보다? 32보다 작으니까 바로 R이라는 것은 바로 16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근데 R도 반지름이잖아요. 따라서 R은 0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바로 요 R의 범위가 바로 숨겨져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L은 길이니까, 그죠? 바로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R은 16보다 작아야 되고, 그런데 이 R은 바로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고1 때부터 많이 했죠. 문자가 하나 소거되면, 맞죠? 그 문자는 뭐를 남겨야 된다? 범위를 남겨야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인데, 요 R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요게 벌써 인수분해가 된 상태죠. 그죠? 따라서 뭐를 이용하여? 절편을 이용하여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이 축이 R축이라면, 바로 절편은 요 놈이 제로, 요 놈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R은 0도 되고, 여기는 16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0과 16을 지나면서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그래프는 위로 이렇게 볼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칭축은 어디가 되나요? 0과 16의 바로 가운데 얼마가 된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은 0도 안 들어가고 16도 안 들어가죠. 따라서 요 그래프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빵구뽕이 되고요.
그러면 이 빨간 2차 함수 그래프는 필요 없겠죠. 됐나요? 그럼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언제 최대? 바로 요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에서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물어보는 것은 그 최대가 될 때 누구의 길이를 구하라?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은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때 넓이도 최대의 넓이를 구해낼 수는 있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8이죠. 자, 8을 넣으면 2, 8이 16이니까 바로 32 마이너스 16은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넓이, 최대의 넓이는 64가 되는데 그때 바로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바로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면 되겠죠. 바로 이게 여러분들 뭐를 이용하여 바로 2차 함수 형태로 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는 자, 2R 플러스 L이 지금 32잖아요. 그러면 합이 32로 일정하죠. 합이 32로 일정할 때 바로 최대를 구하는 것은 바로 2분의 1의 바로 RL이니까 R과 L이 뭐가 되겠나요? 곱으로 되겠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뭘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산술 기하를 이용할 수 있겠죠.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하려면 자, ER도 뭐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L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길이니까 양수일 때만 쓸 수가 있네요. 그죠? 따라서 ER과 L을 더한 것은 바로 두 배의 바로 ER과 L을 곱한 것과 같겠죠. 그럼 2R 더하기 L이 얼마? 32가 되네요. 2와 32를 약분하면 16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는 256이 되겠네요. 따라서 2RL이 얼마 된다? 256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RL은 어떻게 됩니까? RL은 128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은 2분의 1 RL이죠. 따라서 앞부분에 2분의 1을 곱해주고 뒷부분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2분의 1 RL은 얼마? 바로 2와 128을 약분하면 6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64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반지름을 구할 때는 바로 최대값이 64가 될 때는 등호 조건을 체크하면 되겠죠. 등호 조건. 자, 등호 조건은 바로 이 ER과 L이 어떨 때, ER과 L이 어떨 때 같을 때가 되겠죠. 소리. ER과 L이 뭐 할 때 같을 때가 바로 등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R과 L이 같다면 이게 32니까 각각 16이 되어야 되겠죠. 16일 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은 얼마일 때? 8일 때. L은 얼마일 때? 16일 때가 바로 최대값 64를 갖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바로 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을 한다면 최대값은 등호일 때 성립하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우리가 최대값은 구하지 않고 R만 구한다면 바로 2R과 L이 같을 때니까 각각 얼마일 때다? 16일 때다. 따라서 R은 8이다. 이렇게 한 줄에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항상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 산술기하에서 등호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2R과 L이 같을 때, 즉 2R이 16이고 L이 얼마일 때? 16일 때가 바로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R은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67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데 바로 뭘 이용하라?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푸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부채꼴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자, 둘레가 A라고 했습니다. 둘레가 A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지름을 R로 놓고, 자, 호의 길이를 L로 둔다면, 맞나요? 바로 2R과 뭐를, L을 더하면, 바로 얼마? 둘레가 A로 뭐하다? 일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럴 때 그 넓이가 최대인 거. 넓이, 즉, 넓이 S는 바로 2분의 1 R 제곱 세타보다는 R례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게 뭐일 때? 최대인 것에 이때는 뭘 구하라? 중심각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바로 답이 2가 바로 정답입니다. 항상 답이 2가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 문제와 똑같죠. 얘도 자 L을 소거시켜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문자가 R과 L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L은 바로 A-2R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S는 2분의 1 아래 자, L이 바로 A-2R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얘는 바로 R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위의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범위가 나오죠. L은 길이니까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2R은 A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R은 2분의 A보다 작습니다. 자, 그런데 R도 길이니까 반드시 R도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L이라는 문자가 소거되면 바로 범위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된 상태니까 바로 요거 제로이고 요거 제로일 때의 R값이죠. 그럼 R이 0일 때와 여기 R값이 바로 2분의 A가 되겠네요. 여기가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요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대칭축이 얼마 되겠습니까? 대칭축은 바로 0과 2분의 A 사이니까 0과 2분의 A의 중점은 바로 4분의 A가 바로 대칭축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럼 필요한 그래프는 R의 범위가 어디부터 출발해서 R의 범위가 0은 빠지고 0은 빵구 뻥이죠? 2분의 A도 빵구 뻥이니까 바로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는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이 꼭지점에서 최대가 발생하겠네요. 이 꼭지점에서 바로 최대가 발생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그때 R은 언제다? 바로 4분의 A일 때겠죠. 4분의 A일 때가 바로 4분의 A일 때 바로 최대값이 발생하니까 우리 여기 뭐 최대값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R 자리 얼마를 4분의 A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4분의 A가 되고 자 곱하기 자 A 마이너스 자 R을 2배 하면 되겠네요. R을 2배 하면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2분의 A가 되겠죠. 계산하면 2분의 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16분의 A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즉 R이 얼마일 때? R이 4분의 A일 때 최대값 16분의 A 제곱을 갖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바로 중심각을 찾아야 되죠. 요 중심각을 찾아야 됩니다. 요 중심각.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각을 찾으려면 L과 R의 관계에서는 바로 L은 R 세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 L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이 L은 여기에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바로 A-2R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L을 한번 찾아볼까요? L은 A-R의 몇 배? 2배가 되니까 2분의 A가 되니까 바로 L은 2분의 A가 되겠죠.
언제 최대일 때의 L을 찾습니다. 됐나요? 자, 따라서 L은 바로 2분의 A가 되고, 자, 그때 R은 얼마가 됩니까? 그때 R은 바로 4분의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R은 4분의 A가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세타가 되겠죠. AA 약분하시면 바로 세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2와 4도 약분이 되죠. 그죠? 따라서 세타는 2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문제와 동일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중심각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L은 R 세타를 이용하여 최대일 때 R이 4분의 A죠. 최대일 때 R이 4분의 A니까 R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4분의 A를 대입하면 그때 바로 L의 값을 2분의 A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2분의 A와 4분의 A를 이용하여 바로 세타 값이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2차 함수 형태로 푼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도 풀어봤지만 산술 기하로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산술 기하 통계로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ER도 뭐가 되고, ER도 양수가 되고, L도 양수가 되니까, 바로 ER 플러스 A는, ER 플러스 L은 두 배의 바로 ERL이 되겠죠. 그죠? ER 플러스 A가 바로 뭡니까?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A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얘가 얼마 됩니까?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바로 4배에 맞나요? 4배에 바로 ERL이 되겠습니다. ERL이 되겠죠. 따라서 8로 나누어 A 요게 A가 되죠. 맞죠? A가 되고 4 곱하기 5 제곱하면 4고 루트 하면 ERL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 RL은 어떻게 됩니까? RL은 바로 8로 나눠주면 8분의 A 제곱이 되고 내가 찾는 것은 2분의 1 RL이죠. 최대 저 넓이가 2분의 1 RL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16분의 A 제곱이 되어서 바로 최대값은 16분의 A 제곱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언제 등호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등호 조건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ER과 바로 ER과 L이 같을 때겠죠. ER과 L이 얼마로 같아야 되나요? 바로 두 개 더하는 게 A니까 바로 2분의 A로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R은 얼마가 되고 바로 4분의 A가 되고 바로 L은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타를 구하려면 L은 R 세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L이 2분의 A가 되고 R이 4분의 A가 되니까 바로 세타 값을 얼마가 된다? 2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673번과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2번 풀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 4인 모선의 길이가 10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달라. 이 건널비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밑면의 요 둘레가 잘 안 보이나요? 자, 원뿔의 전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밑면의 요 둘레가 그렇죠. 요 밑면의 요 둘레가 바로 뭐랑 요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랑 뭐하다 같다는 거. 알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 반지름이 4니까 얘는 8파이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원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4, 4, 16파이가 되고 플러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이 10이 되고, 자, 호의 길이가 바로 8파이가 되겠죠. 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 옆면 호의 바로 호의 길이, 옆면에 바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다는 거. 아시겠죠? 16파이 더하기 2하고 8하고 약분하면 40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6파이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채꼴, 저 원뿔의 부채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밑면의 둘레와 바로 이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76번입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인 부채꼴 PAB가 있습니다. 이 PAB의 점 P가, 이 점 P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반지름은 바로 1이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채꼴 PAB를 원O와 접하면서 한 바퀴 굴렸더니 점 P로 되돌아왔다. 이걸 한 바퀴 굴렸더니 되돌아왔다. 요 말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한 바퀴를 굴렸더니 P로 되돌아왔다. 얘 부채꼴을 이 원에 접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바퀴를 돌렸더니 자기 자리에 왔다는 말은 여기에서는 요면 PB가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요 PB 길이가 요 원을 접하면서 돌아가니까 요만큼 예를 들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다음은 그림이 돌아가면 이번에는 요 호 AB 있죠. 호 AB가 또 여기서 요만큼 접하면서 움직여주죠. 이해됩니까? 자,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요 PA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접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알듯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 말이 바로 부채꼴의 뭐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와 바로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줘. 원주와 똑같다는 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때 세타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죠. 반지름이 2하고 2가 되고,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죠. 얘가 바로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되니까, R이 2니까 바로 2 세타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것은 바로 이 원의 원주 2파이 R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아시겠나요? 요 부채꼴의 둘레가 바로 원의 바로 뭐가 된다? 원주와 똑같다. 왜? 한 바퀴 굴렸더니 P 자리에 왔다고 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타를 구하려면 이 세타는 2파에다가 자, 플러스 4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세타는 2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2로 동시에 약분이 되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세타는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파해내야 될 내용이 자, 한 바퀴 굴렸더니 바로 P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바로 이 부채꼴 둘레 길이와 원의 둘레가 같다는 것을 알아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식을 만들 수 있는 바로 식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만약에 두 바퀴 굴렸더니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이 부채꼴 길이의 몇 배가? 두 배가 바로 원의 둘레와 같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77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승용차의 와이프. 와이퍼가 뭐냐면, 우리 창 닦아주는 부품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죠? 비 올 때. 자, 이 와이퍼가 부츠꼴 모양으로 움직이며 유리창을 닦는 모양입니다. 이 와이프 암은 팔이죠. 바로 OC, 요 OC가 바로 팔이에요. 요 OC의 한쪽 거 C가 와이프의 블레이드 하면 실질적으로 창문을 닦아주는 면을 말하죠. 요 PQ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연결되어 있네요. 자, PQ를 3대 2니까 P에서 C까지가 바로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C에서 Q까지가 2가 되겠죠. 그렇게 3대 2로 바로 내분하는 점에 이렇게 OC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분 OA, 요 O와 A는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고 합니다. 70이고 와이프가 움직이는 각은 120도. 이 와이프는 바로 OA에서 OB까지 움직였죠. 따라서 이 붙이꼴의 바로 중심각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120도는 어떻게 되죠? 60도의 바로 몇 배예요? 2배죠. 그럼 60도가 얼마죠?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의 2배니까 바로 120도는 3분의 2파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쳐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와이프의 블레이드가 닦은 부분, 요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1500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와이프의 바로 암 OC, 이 OC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OC의 길이를 구하려면, OC, 암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70에서 바로 이 OC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PQ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3대 2가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알면 되겠습니까? 이 바로 OP의 길이. 요 OP의 길이를 먼저 알아두면, 요 OP의 길이를 알면 70에서 빼버리면 요 길이 바로 PQ, 저 PQ의 길이는 바로 요 길이와 어떻습니까? PQ의 길이는 똑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PQ의 길이에서 3대 2를 적용하면 바로 PC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C가 오니까 바로 요게 바로 3대 2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OP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무엇으로? 바로 1500파이를 이용하여 풀면 되겠네요.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부채꼴에서 이 작은 하얀 부채꼴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자, 반지름과 중심각이 나와 있으니까 이 1500파이라는 것은 1500파이라는 바로 OAB 큰 부채꼴 맞죠? 그러면 반지름과 중심각이 나왔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났겠네요. 자, R이 얼마가 되고 70이 됩니다. 제곱. 자, 세타가 얼마가 되죠?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요 하얀 부분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2분의 1. 2분의 1. 자, 바로 R이 바로 반지름이죠. R 제곱. 자, 세타가 바로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뭐를 먼저 구할 수 있나요? 요 반지름 OP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파이 모두 다 약분하고 2와 2가 약분이 되죠. 여기도 2와 2가 약분이 되면서 양변을 3을 곱해버리면 여기는 4,5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의 제곱이 4,900이 되겠죠. 맞나요? 3을 곱했죠. 그죠? 그럼 3이 없어지겠네요. 여기는 바로 R 제곱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R 제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400이 되어서 R은 자, 길이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지만 길이니까 R은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길이가 바로 20이니까 요 PA는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는 바로 70에서 20을 빼면 50이 되겠네요. 자, 50인데 얘가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죠? 3대 2로 나누고 있죠. 그럼 50을 3대 2로 비례 배분하면
요 BC는 바로 요 BC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30이 되고 CA의 길이는 바로 얼마 CQ가 마찬가지죠. 20이 되겠죠. 자, 따라서 OC의 길이는 요 20과 30을 더해주면 바로 OC의 길이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넓이를 이용하여 식을 만들면 바로 요 O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따라서 3대 2를 적용하면 바로 P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넓이가 나오면 넓이에 관한 거를 식을 꼭 적어주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67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길이가 6인 원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식의 반대 방향, 즉 사분면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방향으로 도는 점피가 원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3파이죠. 자, 그러면 이 한 바퀴라는 것은 바로 원주가 되겠죠. 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3파이 초가 걸린다는 말은 바로 한 바퀴가 얼마 되죠? 2파이 R이 되죠. 2파이 R. 맞습니까? 원주니까. 즉 12파이죠. 반지름이 6이니까. 바로 12파이를 도는데 얼마가 된다? 3파이 초가 걸린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 12파이는 바로 거리라고 볼 수가 있나요? 즉 12파이를 움직이는데 자 3파이 초가 걸린다는 말은 우리가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속력. 요 P의 움직이는 속력. 그럼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3파이분의 12파이로 본다면 속력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이 P는 바로 1초당 4 길이만큼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피가 2초 동안 움직인 자치를 호로하는 부척골의 중심과의 크기가 A라고 할 때, 얘가 만약에 2초 동안 움직인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움직인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1초에 얼마를 움직이죠? 1초에 4만큼 움직이니까 2초면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죠? 1초에 4니까 호의 길이는 바로 얼마? 8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럴 때 중심각의 크기, 요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려고 하네요. 요 중심각의 크기를 바로 여기서는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넓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6이 나오고 호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자, 호의 길이 L은 바로 R 세타가 되겠네요. L이 8이고 R이 6이 되니까 그죠? 자, 중심각은 지금 A라고 했죠. 따라서 A는 6분의 8이 되어서 바로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가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해도 되고 R 곱하기 L을 해도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R이 6이고 L이 8이 되겠네요. 2와 6을 약분하면 3이 되어서 바로 넓이는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 B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요식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 자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린다? 한 바퀴 도는데 3파이 초 걸린다는 말은 한 바퀴가 바로 12파이가 되니까 12파이를 움직이는데 3파이 초 걸리니까 바로 속력은 4가 되어서 1초에는 4만큼의 거리를 가니까 바로 2초 동안 움직였다는 그 부처꼴은 바로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반지름이 6이니까 중심각과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A와 B의 곱을 구하라고 하네요. A는 3분의 4가 되고, 자, B는 24가 되겠습니다. 3과 24를 약하면 8이 되어서 정답은 4, 8이 얼마? 3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꼴에 대해서는 바로 호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고 R 세타가 되고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되고 바로 2분의 1 RL도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